안녕하세요. 다산에듀 원장 이재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기 기기를 공부하기에 앞서 기초 이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총 5가지가 되는데 첫 번째는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 두 번째 패러데이 렌즈의 전자유도 법칙, 세 번째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 그 다음에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교류 발생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은 전류와 자기장의 방향에 관련된 법칙입니다. 그래서 얘는 전류와 자기장, 자계의 방향 관련된 법칙이다라는 내용이 되겠고, 패러데이 렌즈의 전자유도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발전기에서 유도 기전력의 크기와 방향을 나타내는 법칙입니다. 그래서 얘는 유도 기전력과 관련된 내용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과 플레밍의 왼손 법칙은 힘의 방향, 자속 밀도의 방향, 유도 기전력의 방향, 전류의 방향에 관련된 법칙이 되겠습니다.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은 발전기에서 힘과 자속 밀도와 유도 기전력의 방향이 되겠고요. 플레밍의 왼손 법칙은 전동기에서 힘과 자속 밀도와 전류에 관련된 법칙이 됩니다. 교류 발생 원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회로 이론에서 이미 한번 공부를 하셨지만 한 번 더 복습하는 차원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번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부터 보도록 하죠. 전류와 자계의 방향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앙페르 오른나사. 얘는 그림으로 그려보시게 되면 여기에 직선 도체에 I라고 하는 전류가 흐른다라고 했을 때 손가락을 펴보시게 되면 엄지 방향이 전류의 방향이 될 것이고요. 4가지의 손가락 방향이 자계의 방향이 됩니다. 즉 전류가 위로 방향이라면 이 자계는 얘를 감싸는 방향인 즉 이러한 방향으로 자계 또는 자속이 나타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전류가 아래 방향으로 흐른다라고 하면 엄지는 전류의 방향이 될 것이고요. 내 손가락이 자계의 방향이 됩니다. 즉 이러한 방향의 자속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럼 얘를 위에서 봤을 때 전류를 위에서 보면 얘를 점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전류가 이 칠판 바깥으로 이렇게 나오는 방향이라는 거죠. 그러면 전류를 엄지손가락의 방향으로 한다면 내 손가락의 방향이 자계의 방향이 됩니다.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럼 얘는 칠판 안으로 들어가는 방향이다라고 하면 얘를 표시를 우리는 X로 표현을 합니다. 들어가는 방향. 그러면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하게 되면 요 내 손가락의 방향이 자속의 방향, 자계의 방향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직선 전류가 흐르게 되면 회전하는 자계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럼 반대로 회전하는 전류를 만들면 직선 운동을 하는 자계가 나타난다라는 얘기죠. 그럼 얘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코일을 이러한 방향으로 감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류를 이렇게 흘려보도록 하죠. 그러면 전류가 이러한 방향으로 흐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 내 손가락의 방향이 회전 방향이기 때문에 전류의 방향이 요 내 손가락의 방향이 될 것이고요. 자속은 왼쪽으로 이렇게 나온다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속이 나오는 방향이 N극이고 자속이 들어가는 방향은 S극이 되겠죠. 즉 회전하는 전류는 직선의 자기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 전류의 방향과 자계의 방향을 나타내는 법칙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패러데이 렌즈의 전자유도 법칙. 이 패러데이 렌즈의 전자유도 법칙 같은 경우에서는 여러분들이 유도 기전력의 크기를 알 수 있는 내용이고요. 이 내용은 변압기 또는 전동기, 발전기 모든 곳에서 적용이 됩니다. 패러데이 렌즈의 전자유도 법칙을 그림을 통해서 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통에 코일을 이렇게 또 감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 전류계를 달아 보도록 하죠. 그리고 이 코일을 N회 감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석을 이렇게 N극, S극 이렇게 놔볼까요? 그러면 자석이 제일 많은 곳은 자극입니다. 여기가 자석이 제일 많죠. 그러니까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이 자석을 이러한 방향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이 코일에 세교하는 자석의 양이 변화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전류계에는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는 유도기 전력이 발생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이때 여기를 세교한 코일은 N 파이가 되겠죠. 그렇죠? 얘가 하나가 세교되면 파이의 자석이 세교가 될 것이고 얘가 N회 감겨있기 때문에 세교되는 자석은 N 파이가 됩니다. 그럼 이때 여기서 유도되는 유도기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 N 파이의 시간적 변화량에 비례를 합니다. 따라서 N dt d 파이 볼트만큼의 전압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은 N dt d 파이의 크기인 거죠. 크기, 이만큼의 유도기 전력이 발생한다. 이게 바로 패러데이 법칙입니다. 패러데이 법칙, 즉 크기와 관련된 법칙은 패러데이 법칙입니다. 그러면 전류가 이렇게 흐르느냐 아니면 이렇게 흐르느냐 방향을 알아야 되겠다. 그렇죠? 이때 자석이 이 N극, S극의 자석을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면 자석의 증가량이 오른쪽으로 증가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모든 운동은 다 방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증감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유도기 전력이 발생을 합니다. 얘가 파이라면 얘를 방해하는 방향의 파이 다시의 방향으로 뭐 한다는 얘기예요? 유도기 전력이 발생한다. 그러면 우리가 앙페르의 오르나사 법칙에서 배웠듯이 자석의 증가를 방해하는 방향은 이 왼쪽 방향입니다. 이 왼쪽 방향에 맞는 내 손가락의 방향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전류는 이러한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즉 자석의 증감을 방해한다. 반대 방향이다 라고 해서 요 마이너스를 쓰게 됩니다. 요 방향에 관한 법칙이 렌츠의 법칙입니다. 렌츠의 법칙. 크기는 패러데이 법칙. 방향은 렌츠의 법칙. 그래서 두 개를 합쳐서 우리는 패러데이 렌츠의 전자 유도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 이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은 발전기와 관련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얘를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는 N극과 그 다음에 S극이 이렇게 있다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체가 이렇게 있다라고 보도록 하죠. 그러면 N극에서 S극으로 자속이 지나가게 됩니다. 이러한 방향으로. 얘를 자속 밀도의 방향 B 이렇게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은 발전기라고 했어요. 그럼 기계적인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꿔준다라고 했죠. 그럼 예를 들어 이러한 방향으로 힘을 준다라고 보도록 하죠. 힘 F, 힘의 방향 또는 운동 방향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것은 모든 운동은 방해를 받습니다. 어떻게? 방해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예를 들어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물이
이렇게 흐른다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여기를 지나간다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밀도가 어떻게 되세요? 물의 밀도가 여기는 많아지고요. 이 뒤쪽은 물이 적어지겠죠. 여기는 많아지게 되고 여기는 적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힘이 이렇게 작용을 하겠죠.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움직이려고 하지만 그 반대 방향으로 힘이 작용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동일하게 똑같이 이 도체가 이 위쪽 방향으로 힘을 준다라고 하면 이 자속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는 이 위쪽은 많아지게 되고요. 자속이 많아지게 되고 여기는 자속이 조금이겠죠. 그러면 이러한 방향에 어떠한 자속이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이 도체는 이러한 방향의 자개를 만들어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원래 있던 N극과 S극에 의한 이 자개와 얘가 합쳐져서 여기는 많아지게 되고요. 여기는 얘에 의한 자개와 원래의 자개 방향이 어때요? 반대인 거죠. 그러니까 얘는 상수에 대해서 적어들게 돼요. 즉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방해하는 힘이 작용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에 의해서 이 도체의 자개가 이렇게 발생을 하려면 전류가 어떻게 흘러야 돼요? 이렇게 흘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는 뭐냐? 전류가 얘가 분명히 이렇게 흐를 거다 이거예요. 그럼 뭐 얘를 유도기 전력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럼 얘를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으로 하게 되면 검지손가락은 자속 밀도의 방향이 되고요. 이 엄지손가락이 힘의 방향이 됩니다. 그러면 전류는 그 안으로 들어가는 방향이 되더라. 이게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을 잘 모르더라도 얘가 위로 올라가려면 이렇게 힘이 주면 얘를 방해하는 자속이 이렇게 위에 만들어지겠구나. 그러면 얘에 의한 자속이 이렇게 생겨야 되는구나 라고 해서 쉽게 얘가 전류의 방향이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겠다.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을 적어보면 검지손가락은 그다음에 뭐 중지 뭐 이렇게 나와 있겠죠. 그죠? 엄지는 힘의 방향이 됩니다. 그죠? 뭐 힘 또는 운동 방향. 그다음에 검지는 B 자속 밀도의 방향이 됩니다. 그다음에 중지는 E 또는 뭐 I에서 유도 기전력의 방향이 된다. 유도 기전력의 방향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유도 기전력이 얼마이냐라고 했을 때 식으로 세보면 E는 V 플러스 B L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V라고 하는 것은 운동 속도인 거죠. 여기에서 운동 속도 V. 그 다음에 자속 밀도. 그 다음에 여기서 L이라고 하는 것은 이 도체의 길이를 의미합니다. L. 그러면 얘를 다시 한번 적으면 얘는 운동 속도의 벡터와 자속 밀도의 벡터의 외적입니다. 따라서 B, L, V, 사인, 세타, 볼트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 세타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운동의 방향과 그 다음에 자속 밀도의 방향이 이루는 각입니다. V와 B가 이루는 각. 이게 세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플레밍의 왼손 법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플레밍의 왼손 법칙은 이 오른손 법칙의 반대가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자석을 한번 그려보고 여기는 N극, 여기를 S극이다 라고 보겠습니다. 도체를 여기에 이렇게 놓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N극에서 S극으로 자속 밀도가 이렇게
지나가게 될 것이고요. 우리가 얘기했던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과 동일하게 전류의 방향은 이러한 방향이다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어떠한 힘을 받냐? 그러니까 플레밍의 왼손 법칙은 어떠한 자개 내에 전류 도체가 받는 힘의 방향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에 의해서 자,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라고 하면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에 의해서 얘는 이러한 방향의 자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도체 위쪽 방향에는 이 N극과 S극에 의한 자개의 양과 같은 방향이 되죠. 그리고 이 부분은 반대 방향이 돼서 여기는 자개가 작고 여기는 자개가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위쪽은 자개가 많고 아래쪽은 자개가 적기 때문에 힘은 에너지가 높은 곳에서 에너지가 낮은 곳으로 작용을 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방향으로 힘이 작용을 하더라 이런 얘기예요. 이게 플레밍의 왼손 법칙입니다. 그럼 이것을 우리가 왼손을 이용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게 되면 검지손가락은 자속 밀도의 방향이 될 것이고요. F는 힘의 방향이 될 것이고 전류는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더라. 그럼 얘를 한번 적어보게 되면 플레밍의 왼손 법칙은 엄지, 검지, 중지에서 엄지는 힘의 방향, 뭐 운동 방향이 되겠죠. 힘 또는 뭐 운동 방향. 그 다음에 검지는 B, 자속 밀도의 방향이 되고요. 그 다음에 중지는 I, 전류의 방향이 됩니다. 그러면 이 플레밍의 왼손 법칙, 즉 전동기에서 이 작용하는 힘 F가 그 크기가 얼마이냐? 이때 식을 한번 써보면 힘 F라고 하는 것은 I 크로스 B에 L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I는 전류에 대한 벡터이고 B는 자속 밀도에 대한 벡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L이라고 하는 것은 이 도체의 길이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럼 얘는 다시 한번 식을 적게 되면 B, I, L 사인 세타 뉴턴이다 라고 하는 식이 될 것이고 여기서 세타라고 하는 값은 전류 I와 자속 밀도 B가 이루는 각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방향도 아셔야 되고 그 힘의 크기도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류 발생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류 발생 원리 다섯 번째 교류 발생 원리. 교류 발생 원리에 대한 그림을 한번 그려보게 되면 여기는 N극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S극이고요. 얘를 입체적으로 그리면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리고 여기에 원통이 자 이렇게 있다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도체가 여기에 한 개가 이렇게 있다라고 볼게요. 그러면 이 도체 하나에서 유기되는 기전력을 한번 보자 이런 얘기예요. 근데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에서 이런 게 있었습니다. 유도 기전력 E는 V 크로스 B에 L 이렇게 된다고 했어요. 그럼 얘를 다시 한번 적게 되면 B L V 사인 세타다.
그렇죠? 그럼 여기에서 BLV라고 하는 게 최대값 VM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얘를 시계 방향으로 한번 회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계 방향으로 얘를 이렇게 회전을 해보자 이런 얘기예요. 그럼 얘는 힘을 어떠한 방향으로 받는 거죠? 여기서는 이러한 방향으로 힘을 받습니다. 그리고 N극과 S극에서 자속이 이렇게 지나갈 것입니다. 얘를 B라고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당연히 얘를 우리는 회전시킨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지점에서 얘 힘의 방향, 즉 운동 방향으로 써볼까요? V라고 해보도록 할게요. 얘 방향과 얘 방향이 같습니다. 그 얘기는 이 지점에 있을 때에는 이 세타 값이 0이 된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는 유도기전력이 0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가 회전을 해서 여기에 왔다가 다시 여기까지 왔다라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자, 힘은 얘는 여기서 이러한 방향으로 작용을 할 것이고요. 얘를 V라고 써볼까요?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얘는 전류는 분명히 나오는 방향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나오는 방향이 돼요. 이렇게요.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이 힘의 벡터와 자속 밀도의 벡터가 이루는 각이 90도가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사인 90도는 1이 되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세타 값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변화할 때 90도가 변화할 때 얘는 사인에 대한 그래프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0에서부터 90도까지 올 때 얘 그래프는 이렇게 될 것입니다. 0에서부터 90까지. 그리고 얘가 다시 돌아서 여기까지 오게 되면 다시 0이 되겠죠. 왜냐하면 힘의 벡터는 이거고 자속의 벡터는 이거니까 서로 반대 방향에 180도니까 0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럼 다시 얘가 이쪽까지 오게 되면 여기서는 여기의 방향과 반대로 전류는 이렇게 되겠죠. 즉 반대의 극성은 갖는 이러한 그래프가 될 것이고요. 다시 얘가 여기까지 돌아오게 되면 이러한 그래프의 사인 그래프가 된다 이거죠. 그럼 얘를 식으로 써보게 되면 VT는 VM 사인 오메가 T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교류 발생의 원리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가 기기에서 첫 번째 배울 게 뭐예요? 직류기인 거죠. 직류기. 직류기는 요 도체에서 선을 뽑습니다. 이렇게. 얘도 마찬가지로 선을 이렇게 뽑습니다. 그리고 나서 얘를 어떠한 원통에다가 연결을 합니다. 이렇게 원통에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그리고 얘를 반을 절연물로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럼 이 하나는 이 왼쪽에 연결이 되고요. 이렇게 하나는 오른쪽에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브러쉬를 이렇게 답니다. 브러쉬를 달고 여기도 브러쉬를 이렇게 답니다. 그러면 그래 놓고서 여기다가 저항을 이렇게 달았다라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분명히 S극 쪽에 있는 도체는 전류가 무조건 나오는 방향의 전류가 되겠고요. 이 N극 쪽에 있는 애는 무조건 전류가 들어가는 방향이 됩니다. 그럼 이 브러쉬를 통해서 얘는 전류가 항상 이렇게 흐르게 되고 이 브러쉬를 통해서 전류는 항상 이렇게 흐르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 저항에는 항상 이러한 전류만 흐르게 된다. 그럼 얘는 볼게요. 그럼 파형이 이 저항에서의
전류에 대한 파형은 이러한 파형이 되겠죠.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그렇죠? 그건 뭐예요? 도체가 한 개일 때. 도체가 한 개일 때는 이러한 파형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도체가 여기에도 있고요. 여기에도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도 이렇게 있고요. 얘네들의 도체가 다수가 된다면, 도체의 개수가 여러 개가 된다면 얘네들이 어떻게 됐어요? 이것들이 중첩이 되겠죠. 이렇게. 여기도 중첩이 이렇게 되고요. 또 여러 개가 있으니까 여기서도 이렇게 중첩이 될 것이고요. 여기서도 이렇게 중첩이 될 것이고, 여기도 중첩이 되고, 이렇게 계속 뭐야? 중첩이 된다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는 얘네들이 계속 중첩이 돼서 이러한 파형으로 된다. 그럼 얘를 우리는 뭐라고 하죠? 직류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에는 이 저항에는 어떠한 파형? 네, 거의 이러한 파형이 흐르게 되는 거고, 여기에서 이 도체에 흐르는 파형이 이제 교류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근데 나와서는 얘가 이러한 파형이 된다. 이게 직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발전기는 도체에서는 교류가 발생이 됩니다. 이 교류를 정류기를 통해서 직류로 만들 수 있다. 이게 정류기의 기본 원칙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기기기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요 1번부터 5번까지의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 패러데이 렌즈의 전자유도 법칙, 플레밍의 오른손, 왼손 법칙, 그리고 교류 발생 원리에 대한 기초 내용을 잘 다져두시고 충분히 이해를 해주신다면 여러분들 기기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어렵지 않게 공부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직류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